자, 여러분, 보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순시전력과 평균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면서 이제 계속 강조해 왔던 거는 교류에서는 전압과 전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순시전력도 계속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물리량이 계속 바뀌니까 우리가 평균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은 새로운 제도 실효값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효값은 실제로 효과를 미치는 값이다. 이것은 영어로는 실제로 효과를 미친다 이거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고 RMS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RMS라고 하는 것은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하는 세 개의 수학 연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루트죠. 루트는 제곱부를 말하고, 그 다음에 민이라고 하면은 1/t에 어디 0부터 t까지 어떤 xt를 적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적분을 하되 뭘 하느냐? 제곱을 합니다. 스퀘어. 제곱을 xt 제곱을 스퀘어한다. 제곱을 스퀘어. 그러니까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내고 그 평균값에다가 이렇게 루트를 씌우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즉 세 개의 수학연산이 있는데 수학연산의 제일 뒤부터 제곱하고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루트를 취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실효값이라고 할 수 있느냐? 실효값이 도대체 실제로 효력을 미치는 값이라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한번 볼까요? 시변함수인 교류전압, 전류, 그러니까 교류전압이면 VT, 전류면 IT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것은 순시전력으로 계산을 하면은 계속 순시전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전력이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전력이 뭐가 되느냐? 평균전력이 직류전압과 전류에 의한 전력과 같아지는 값입니다. 직류라면은 이만큼인데 교류에서는 얼마나가 되느냐 이것을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류로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교류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하느냐, 또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교류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을 때 얘네들이 이 전압과 전류가 평균 전력을 만들고 그 평균 전력을 전체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까지 전부 다 더하면은 에너지가 되겠죠. 그 에너지가 직류로 치면은 얼마의 직류의 에너지하고 같아지느냐, 얼마의 직류 에너지, 즉 전압과 전류 값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정의된 그대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곱분과 평균 제곱 등 세 가지 수학 현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교류전압이 VT가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PV다. 요거로 정의를 하면은 여기 XT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되느냐?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PV라는 것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것을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0부터 t까지 적분을 하면 전체 이제 적분이 됐으니까 여기 곱하기 얼마? t분의 1을 합니다. 그래서 t분의 1 되게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t분의 1에서 0부터 t까지 적분하는데 이렇게 제곱을 한 녀석을 적분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 전체에다가 뭐를 씌워야? 루트를 씌워라. 그래서 이렇게 루트를 씌운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요거는 t분의 1 그대로 있고 vm이라는 것은 상수기 때문에 vm 제곱은 앞에 나와서 이렇게 vm 제곱으로 나왔습니다. 코사인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에 1 플러스 코사인 가로 안에 있는 성분이 2배가 되면 되죠. 가로 안에 있는 성분이 여기에 주파수하고 이상하고 요걸 2배를 시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요거 적분하면 얼마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0부터 t까지 사실상 2분의 1을 적분한 거나 마찬가지죠. 0부터 t까지 2분의 1 적분했으니까 t분의 vm의 제곱, 그 다음 0부터 t까지 2분의 1 적분, 2분의 1t 나눠주니까 뭐가 되나요? 루트에 요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에 2분의 vm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vm의 제곱은 vm으로 나오고 루트 2는 그대로 나오고 밑에 분모로 그냥 남아있어요. 루트 2분의 1이 얼마죠? 루트 2분의 1은 약 0.7079 정도 됩니다. 그 말은 vm이라는 값에 이것은 거의 vm이라는 값 곱하기 0.707 이런 소리다. 그 말은 교류전압원의 최대값 vm, 여기 교류전압원의 최대값 vm이죠. 그 최대값을 얼마? 0.707배 또는 루트 2분의 1배 또는 우리가 70.7%에 해당되는 값이 전압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시료값을 구하면 어떤 교류 전원의 시료값을 구하면 시료값이 가지고 있는 교류 전원이 가지고 있는 최대값 vm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느냐? 루트 2분의 1을 곱하면은 이게 바로 시료값이 된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전원이 이제 루트 2분의 vm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시료값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직류회로 전압을, 이건 직류회로, 이거는 직류회로니까 전원이 이렇게 직류죠. 전원이 직류입니다. 그 다음에 교류회로는 조금 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것처럼 오메가 t 플러스 pb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직류회로에서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R 곱하기 여기 전압이 여기에 다 들릴 테니까 이 전압과 이 전압은 똑같죠. 루트 2분의 VM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R분의 V 제곱을 해도 되고, 그죠? R분의 V 제곱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전류 I를 구해가지고 V 곱하기 I 해도 되고, R 곱하기 I 제곱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R분의 V 제곱을 했어요. R분의 V 제곱, V 제곱이 얼마? 우리가 2분의 VM의 제곱입니다. 계산해보니까 2R분의 VM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교류회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교류회로에서는 전류 IT가 I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PI 이렇게 되죠. 그거는 전압이 VT가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PV니까 VT가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PV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니다. 두 개를 곱하고, 두 개를 곱해가지고 한 6일 동안 적분하면 평균 전력이 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고 한 6일 동안 적분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평균 파라미터인 시간으로 적분한 시간을 나눠주는 거죠. VM과 IM의 곱, 이렇게 하면 R분의 V 제곱이니까 R분의 VM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T분의 1은 여기 앞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 코사인 PB 마이너스 PI, 그 다음에 코사인 2오메가 T 플러스 PB 마이너스. 자, 이걸 적분하는데 요 적분 성분은 0이 되겠죠. 0입니다. 나머지 성분은 요것만 남겠네요. 그래서 요것도 다 해보니까 다 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요거 다 해보니까 여기 T와 여기 T가 상쇄되면 R분의 VM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코사인 PB 빼기 PI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PB 빼기 PI가 되는데 저항의 경우라면 PB하고 PI가 같기 때문에, 그죠? 같습니다. 그 말은 저항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저항회로를 다루고 있으니까 저항회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양쪽 다 저항회로를 다루고 있으니까 저항의 경우에는 전압과 전류, 저항 양면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 통해서 흐르는 전류, 그래서 두 개가 위상이 똑같잖아. 그래서 위상이 같으니까 여기 계산한 값은 PB 빼기 PI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뭐가 되느냐? 여기에 있는 것처럼 2R분의 VM이 제곱이 됩니다. 여기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PB 빼기 PI가 되는 거죠. 그리고 PB하고 PI가 같으니까 코사인 0이니까 1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니까 2R분의 VM 제곱이 되네요. 앞에서 계산한 거 직류, 2R분의 VM 제곱 똑같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회로에서 저항 R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은 똑같습니다. 저항 R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이 똑같으니까 어떤 시간 동안 소비되는 전체 전력, 즉 에너지는 똑같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똑같으면 일도 똑같이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시료값을 가지고 정형파전은 VT, VM, 그 다음에 직류전은 루트 2분의 VM은 사실상 동일한 평균 전력을 회로에 공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료값을 이용한 평균 전력 우리가 앞에서 평균 전력 P는 2분의 1의 VM, IM, 코사인, PV 빼기 PI라고 이렇게죠. 이렇게 정의를 해뒀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전력을 공부할 때 정의를 해뒀죠. 이 녀석을 가만 보니까 2분의 1을 뭐로 바꾸느냐?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로 바꾸고 그리고 각각 루트 2분의 1 VM, 루트 2분의 1 IM 이렇게 적용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루트 2분의 1 VM과 루트 2분의 1 IM 코사인 PV 마이너스 PI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루트 2분의 VM 뭐였죠? 앞에서 보면은 루트 2분의 VM이라는 것이 VRMS 값이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또 VRMS 값이고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IM도 마찬가지로 전류의 시료값이 됩니다. 전류의 시료값 I의 RMS 그 다음에 위상각의 차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뭐 앞에 2분의 1 붙었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즉 시료값의 경우에는 크기를 그냥 단순하게 곱하고 거기에다가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를 코사인에서 곱해주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평균 전력이 되는구나. 그래서 평균 전력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지금 배웁니다. 최대값을 가지고 계산할 때는 2분의 1 VM, IM, 코사인, PV-PI지만은 시료값을 가지고 계산할 때는 VRMS 곱하기 IRMS 코사인 PV-PI로 계산을 하면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류 전원을 사용하는 모든 가전제품들은 교류 전원을 사용하는 모든 가전제품, 전기 전자제품들, 뭐 모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냉장고, 그다음에 이런 가정용 전원들이죠. 가정용 그런 것들은 전자 장비들 시스템은 전부 다 전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펙이라고 하죠. 스펙이라고 하는데 그 스펙을 전부 다 뭐로 표현을 하느냐? 시료값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뭐 가정용 전원으로 공급되는 교류 220V 60Hz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가정용 교류전원이죠. 가정용 교류전원의 경우에 220V 60Hz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말하는 220V가 뭐다? 시료값입니다. 즉 뭐죠? 시료값 VRMS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VM은 얼마? VM은 VRMS 곱하기 얼마?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220V 곱하기 루트 2V, 루트 2에 해당되는 전압이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시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바로 이거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기 신호의 시료값을 구해보세요. 시료값을, 이건 주기 신호니까, 주기 신호는 이제 정연파 함수가 아니라도 주기 신호는 얼마든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경우. 다음 주기 신호의 시료값을 구해보세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한 주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까지가 한 주기입니다. 나머지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니까 한 주기 t가 얼마? 주기 t는 2초가 됩니다. 2초. 여기 2초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 세크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0부터 2초까지 주어진 함수 xt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t분의 1로, 그러니까 2분의 1로 나누어서 여기다가 뭐를 한 루트를 씌우면 된다. 여기에 자 x제곱 t라고 했는데 x가 하나는 0부터 1초까지는 1이고 1부터 2초까지는 뭐죠?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고 1을 제곱해도 1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곱을 한 거는 전부 다 1이죠. 그래서 0부터 2까지 1을 제곱합니다. 그랬더니 2와 2가 서로 나눠서 루트 1이 되죠. 1이. 그래서 XRMS는 1이 됩니다. 지금 0.707 곱해진 거 아니에요. 0.707은 정연파에서만 이렇게 되고, 지금 이와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의 다른 형태의 함수의 주기함수에서는 0.707 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여기 회로에서 이 신호 xt에다가 전부 다 1만큼 더합니다. xt 플러스 1, xt 플러스 1 하면은 뭐 마이너스 1이던 것이 0이 되고 1이던 것이 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x1t는 xt 플러스 1V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 주기 함수는 주기가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기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2세크. 그러니까 직류전압을 더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런 직류전압을 더했다고 해서 주기가 바뀌는 것은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주기가 2세트고 시로값의 정리에 따라서 0부터 2까지, 0부터 한 주기니까 0부터 2까지 x1t의 제곱을 합니다. x1t 제곱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제곱이 되고, 제곱하면은 2제곱이니까 4고, 나머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0을 제곱합니다. 그래서 0부터 1까지 2의 제곱이죠. 그랬더니 얼마? 이거는 4분의 4 곱하기 2분의 1에서 2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2가 시로값이 됩니다. 자, 이건 다른 풀이법으로 우리 직류 옵셋의 영향을 생각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직류 옵셋이라고 합니다. 이 직류 옵셋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살펴볼까요? 자, x1t가 요렇다. 그래서 x1t 제곱을 그대로 이제 RMS를 구하는 식대로 집어넣어 봤습니다. 1 플러스 xt 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서 xt는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xt를 얘기합니다. 그랬으니까 0부터 2까지 해서 1을 제곱하는 거,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해서 2xt, 요거 제곱이니까요. 1, 2xt, 그 다음에 xt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거 다 계산하면 1의 제곱을 0에서 2까지 제곱하니까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t를 2배 해서 접근합니다. xt는 여기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반복이 되니까 XT 평균 값은 얼마가 되나요?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0. 세 번째는 이거 제곱을 해서 됐으니까 앞에서 제곱해가지고 더한 거, 그죠? 제곱해서 한 주기 동안 2초까지 했으니까 2가 되죠. 그래서 2 더하기 0 더하기 2 하면은 4 곱하기 2분의 1. 역시 마찬가지로 루트 2가 되죠. 이 두 개는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료값을 가지고 우리가 페이저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게 VT가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PB라고 했는데 이 녀석을 페이저로 표현하면은 페이저로 표현을 하면은 V라는 녀석의 전압은 VM이라는 크기와 위상각은 얼마? BB였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V를 VRMS로 붙여서 써도 상관은 없겠다. VRMS 각도 V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여기에는 VRMS고 이 VRMS는 결국 뭐냐? VRMS는 equal VM 오버 루트 2가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정연파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IRMS로 표현을 해도 되고, 그래서 IRMS로 표현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IRMS라는 것은 최대값 IM의 루트 2분의 1배에 해당이 된다. 평균 전력은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죠. 평균 전력은 2분의 1 VM, IM, 코사인 PV 마이너스 PI라고 해서 VRMS와 IRMS의 크기. 왜냐? 요거는 루트 2분의 VM 곱하기 루트 2분의 IM 코사인 PV 마이너스 PI인데 루트 2분의 VM이 뭐가 되냐? VRMS 전압의 크기가 돼요. 루트 2분의 IM은 여기에 IRMS의 크기의 시료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로를 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회로에서는 뭐가 달라졌나요? 평균 전력과 부하 임피던스에서 소비된 평균 전력 부하랑 이거는 말인데 전압을 보니까 단위가 VRMS로 들어가 있네요. V가 아니고 VRMS, 즉 여기에 전압은 시료값으로 바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 I도 마찬가지로 IRMS로 계산이 됩니다. 그죠? IRMS로 계산이 될 겁니다. 2 플러스 J온과 4 플러스 3J온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IRMS라고 하는 것은 2 플러스 J와 2 플러스 4 플러스 3J라는 두 개의 임피던스의 합이 있고 전압은 220의 영각, 각도는 위상각은 영도입니다. 네, 요거 두 개를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크기는 30.5일, 그다음에 위상각은 마이너스 33.69도가 나옵니다. 그럼 전류 위상각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것도 뭐죠? 전압 이 녀석이 단위가 VRMS니까 이 전류도 마찬가지로 단위가 암페어 RMS로 즉 시료값, 전류도 시료값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부하 임피던스 약간의 걸리는 전압은 요 전류가 이렇게 갈 테니까 4 플러스 3J가 여기가 곱해지면 되겠죠. 4 플러스 3J 곱하기 전류 시료가 그래서 152.5에 3.18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원이 공급하는 평균 전력은 220V 220 각도 220의 0도라는 거고 IRMS가 얼마였죠? 30.52의 위상각이 마이너스 33.69도
0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압의 크기 VRMS의 크기 220 전류의 크기 시로치니까 바로 30.51 이대로 곱합니다. 2분의 1 없어요. 그다음 전압의 위상각과 전류의 위상각, 전압의 위상각은 0도, 전류 위상각은 마이너스 33.69도, 0도 빼기 마이너스 33.69도, 그러니까 33.69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원이 공급하는 평균 전력은 얼마가 되느냐? 약 5.584 kW 되겠죠? 5584.89W니까 5.584 kW. 그 다음에 부하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은 얼마가 될까요? 부하에서 이렇게 IRMS가 들어갑니다. 152.55라는 152.5는 부하에 걸리는 전압의 시료값 크기. 그 다음에 부하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의 시료값 크기는 30.51. 그 다음에 전압의 위상각 3.18도. 그 다음에 전류의 위상각은 부를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플러스 33.69도. 이랬더니 얼마? 약 3.723 kW가 소비됩니다. 여기 부하에서는 3.723 kW가 쓰이고 얘가 공급하는 전압은 5.584 kW가 쓰입니다. 그 말은 나머지 이 두 개의 차이는 여기 E 플러스 J1의 저항 성분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가 이제 시료값에 대한 최대값과 시료값 그리고 최대값을 이용한 평균 전력의 표현과 시료값을 이용한 평균 전력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전력들이 어떻게 되더라? 전력들이 평균 전력은 사실은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평균 전력은 이렇게 상수값으로 나와집니다. 평균 전력은 상수값으로 나와지는데 문제는 전압과 전류가 다 복소수니까 순간적인 전력은 복소수와 복소수의 곱이죠. 그래서 대개 복소 전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연파인트의 전압과 전류는 실항수죠. 정연파인트의 전압과 전류는 실항수. 근데 우리가 이게 전압과 전류가 실항수면은 순시전력도 실항수가 됩니다. 순시전력. 왜냐하면 실수와 실수의 곱이니까 실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정연파 전압과 전류를 페이저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페이저 자체가 복소수잖아. 그러니까 복소수 형태가 돼버리니까 전압도 복소수고 전류도 복소수입니다. 그러면 복소수와 복소수의 곱은 뭐가 되나요? 복소수가 되겠죠. 즉 전력이 복소수가 사실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소 전력, 컴플렉스 파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컴플렉스 파워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 전압과 전류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해서 볼트 암페어라고 합니다. 그거를 볼트 암페어 이렇게 늘려서 써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VA라고 이렇게. 정연파 전압에 대해서는 시료치로 이렇게 V 크기와 위상각, 그 다음에 전류도 마찬가지로 I의 크기와 위상각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복소 전력은 어떻게 되냐? 복소 전력의 정의이기도 복소 전력의 정의는 전압의 페이저, 전압 페이저와 전류 페이저의 경우에는 복소수인데 이렇게 컨주게이트, 전압의 시료값과 전압의 시료값. 네. 그 다음에 전류의 시료값을 이거는 페이저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단순하게 전류가 아니고 전류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킬레.
자, 그렇게 켈레 복소수를 곱해주면은 우리가 복소 전력 페이지의 크기는 요거의 크기와 이거의 크기, 즉 VRMS의 크기와 IRMS의 크기. IRMS의 크기는 컨주게이트를 하더라도 IRMS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이렇게 전압과 전류의 RMS 값들이 곱이 됩니다. 위상각은 전압과 전류 위상각. 전압의 위상각이 PV고 전류 위상각은 PI인데 컨주게이트를 했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PV와 PI의 마이너스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복소 전력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피상전력이라고 부른다. 즉 어페어런트 파워 피상전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복소 전력의 위상은 조금 전에 했죠. PV-PI 이렇게 된다. 그래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했으니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때문에 이렇게 부호가 마이너스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은 복소 전력과 그 다음에 지금 피상전력이라는 것을 공부를 또 했습니다. 전력이라는 것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순수 전력에서 평균 전력으로 넘어갔고 평균 전력에서 페이저 개념을 도입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제일 처음에 순시 전력에서 이제 뭐로 왔느냐? 평균 전력으로 왔습니다. 근데 평균 전력에서 페이저를 도입하다 보니까 뭐로 가느냐? 복소 전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소 전력의 크기 성분만, 순전히 복소 전력의 크기 성분만 계산하면 그게 바로 피상 전력이 된다. 것을 정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전압 페이지 실효값을 이렇게 표현하고, 왜냐하면 전류 IRMS에다가 임피던스를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복소 전력이라는 녀석은 전압의 실효값과 전류의 실효값에 대한 컨주게이트를 곱한 겁니다. 그랬더니 Z 곱하기 IRMS의 컨주게이트. 이게 뭐죠? 어떤 복소수 A와 복소수 A의 컨주게이트를 곱한 겁니다. 뭐가 되나요? 이거는 A의 크기가 됩니다. A 크기의 제곱입니다. 똑같은 것으로 IRMS의 제곱. 제곱이지만 크기의 제곱이에요. 크기의 제곱이니까 뭐죠? 루트 A X 제곱도 아니고 Y 제곱에 해당해요. 똑같은 형태로 위상각은 임피던스 위상각과 동일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쌍대성의 원리에 가지고 쌍대성의 원리는 뭐죠? 전압을 전류로 바꾸고 임피던스를 어드미턴스로 바꾸면 되겠죠. 즉 VRMS와 IRMS를 뭐로 바꿨느냐? 어드미턴스와 VRMS의 곱으로 바꿨습니다. 거기에다가 컨주게이트를 해준 거예요. 컨주게이트를 해줬으니까 Y의 컨주게이트가 그대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VRM, 이 말은 요거는 사실은 뭐가 되느냐? VRMS 곱하기 Y의 컨주게이트와 VRMS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RMS 컨주게이트하고 VRMS 곱하기 VRMS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되니까 이 녀석이 뭐죠? VRMS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경우 복소 전력의 위상은 어드미턴스 위상과 부호 반전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소 전력하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 앞에 페이지에 보면은 복소 전력이 있고 그 다음에 피상 전력을 또 공부를 했는데요. 그럼 복소 전력하고 피상 전력하고는 어떤 관계 복소 전력하고 평균 전력하고는 어떤 관계 있느냐?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평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소 전력의 실수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복소 전력의 실수부, 복소 전력이라고 하니까 복소 전력 우리가 S라고 했는데 이 S를 복소수니까 우리가 P 플러스 JQ라고 표현해보자. 복소수니까 복소수의 가장 일반적인 표현 형태죠. 복소 전력의 실수부 P, 이 녀석이 뭐가 되느냐? 평균 전력. 이런 말이죠. 그래서 평균 전력과 복소 전력의 실수부다. 그래서 평균 전력을 계산하는 식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전부 다 평균 전력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뒤에가 뭐 앞에서 미리 이야기하지는 맙시다. 평균 전력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균 전력은 복소 전력의 실수보다 하는 정도. 현재까지는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전원이 5각도 용도의 암페어 RMS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5각도 30도 전압은 볼티지 암페어 RMS 값입니다. 자, 여기에서 전압원과 전류원이 공부하는 복소 전력과 평균 전력을 봐라. 복소 전력과 평균 전력을 3제용 인덕터, 3제용 인덕터 여기죠. 3제용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서 들어가는 전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전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전류, 여기서 이렇게 가는 전류 마찬가지로 있는데 요거 두 개를 하나의 1옴과 마이너스 J옴의 병렬이니까 요거 1 빼기 이런 게 생기는 거죠. 1 빼기 J2에 그 다음에 1 곱하기 마이너스 J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가는 전류, 밑으로 가는 전류, 이렇게 들어오는 전류, 이렇게 세 개 가지고 그래서 왼쪽 오른쪽 막로에다가 먼저 KVA, 여기에 KVA를 적용해보면은 여기에 전류, 암페어 RMS가 이렇게 계산이 되어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죠? 여기에 3제용 걸리는 전압, 3제용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여기에 1 빼기 J에 1 곱하기 마이너스 J가 임피던스, 요거는 0.5에 1 마이너스 J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 0.5에 1 마이너스 J에 걸리는 I, 그 다음에 5각도 30도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그거 가지고 막로 전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막로 전류를 계산했으니까 여기에 막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자, 그 다음에 막로 전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막로 전류가 여기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전체 3J옴에 걸리는 전압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전류가 이렇게 해서 전압원이 공부하는 복소 전류. 우선 여기에서 막로 전류가 계산됐으니까 전압원은 이만큼. 그 다음에 전류는 3.74, 여기 가는 전류는 3.74 각도 64.11도 암페어 RMS가 흐른다. 그래서 5각도 30도와 전압원이 5각도 30도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전류는 얼마? 3.74에 64.11도, 64.11도.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선수기를 해줘요. 그렇게 계산했더니 복소 전력은 요만큼 18.7에 34.11도에 해당되는 만큼. 그러니까 평균 전력은 얼마? 평균 전력은 요 녀석의 실수 부분, 리얼 파트 오브 요거죠. 말은 18.7에 코사인 마이너스 34.11도. 그게 얼마냐? 약 15.48W가 됩니다. 그거는 이 15.48W는 요 녀석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소비하는 전력의 형태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하는 전력으로 치면은 마이너스 15.48W가 되네요. 전화번이 소비하는 전력의 형태로 계산이 되니까 또는 공급하는 전력의 형태로 계산하면 음수가 될 수도 있구나. 물론 이론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전류원 양단의 전압은, 전류원 양단의 전압은, 여기에 전류원 양단에 걸리는 전압. 이 전류원은 전압을 모르니까, 근데 3제 오hm 양단하고 뭐지? 병렬입니다. 그러면 3제 오hm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3제 오hm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3제2에, 그 다음에 어디에 있나요? 오각도 연도 중에서, 오각도 연도가 이만큼 들어오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빼버리면 요리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각도 연도에서 전류 I, 우리가 방금 계산했던 막루 전류를 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은 전체적으로 약 14.28, 각도는 45.03도. 그래서 전류원이 공급하는 복소 전력을 계산해 볼까요? 전류원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이만큼이니까 전압의 전압과 그 다음에 전류원 오각도 연도의 컨주게이트 5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만큼. 평균 전력을 구해봤더니 얼마? 71.4 곱하기 코사인 45.03도. 네, 그래서 약 50.46W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50.46W의 평균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 이 녀석은 얼마였죠? 마이너스 15.48. 이거는 마이너스 15.48W의 평균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나머지 소자들이 소비하는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은 이제 소동 소자가 소비하는 평균 전력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결과들을 그대로 이제 쓰는 거죠. 임피던스, 이 두 개의 임피던스는 합치면은 0.5에 1-j5입니까? 0.5에 1-j. 자, 평균 전력은 리얼 파트 오브 임피던스의 실수분, 그 다음에 임피던스를 통해서 그런 전류 3.74, 전류 크기 적은 거죠. 그래서 하니까 여기 6.99W 쓰이네요. 즉 여기에서는 6.99W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제 오hm 인덕터에서는 얼마? 와, 3제 오hm 인덕터에서는 3제 ohm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 그죠? 네, 요 전류가 이만큼 있고, 이것이 저것과 3제 ohm의 리얼 파트를 계산하면 됩니다. 3제 ohm은 순허수니까 리얼 파트가 얼마? 0이죠. 그래서 0 곱하기 2. 즉, 인덕턴스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은 0W입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던 인덕터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은 0W다 하는 그 결과를 그대로 여기에서도 인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전원이 공급하는 평균 전력 다 이제 계산해 보면 아까 마이너스 15.48과 50.46에서 전원 두 개가 공급하는 것은 34.98W를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PZ 여기에서 소비되는 게 6.99W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ohm과 3제 ohm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들이, 저기 3제 ohm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은 0W, 그 다음에 2ohm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은 여기 계산한 것처럼 27.96W. 다 합치면 얼마? 34.95. 두 개가 똑같네요. 즉, 두 개의 전원이 공급하는 평균 전력과 수동소자, 이 회로 내부에서 수동소자들이 소비하는 평균 전력이 동일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전원이 공급하는 전압과 전원이 공급하는 평균 전력과 수동소자들이 소비하는 평균 전력이 동일하다. 그게 바로 전력 보존의 법칙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야기하다가 조금 말았는데요. 복소 전력을 복소 수행표로 표현해보면 P 플러스 JQ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러면은 P 플러스 JQ인데 아까 P 플러스 JQ에서 P 복소 전력의 실수분은 뭐가 된다고요? 복소 전력의 실수분은 평균 전력이죠.
그럼 복소 전력의 허수부 Q는 뭐가 될까요? Q는 복소 전력의 허수부인데 이걸 무효 전력이라고 합니다. 무효 전력. 네. 리액티브, 리액턴스에서 나온 거죠. 리액턴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리액티브 파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단위가 VAR을 씁니다. 볼트, 암페어, 리액티브. 리액티브 성분이라고 해서요. 단위를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효 전력은 복소 전력의 허수 성분이고, 복소 전력의 허수 성분이니까 VRMS, IRMS의 크기와 허수 성분을 계산할 때 뭘 쓴다고? 네, 사인을 쓰죠. 그래서 사인을 쓰니까 pb 마이너스 pi가 사인으로 들어간다. 이게 바로 무효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복소 전력은 평균 전력 플러스 j2의 무효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전력의 단위는 와트고, 무효 전력의 단위는 VAR, 볼트 암페어 리액티브고, 복소 전력의 단위는 VA, 볼트 암페어 이렇게 각각 표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또 한 가지 역률이라고 하는 파워 팩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전력을 계속 계산해 오면서 전압과 전류 위상차에다가 코사인 한 값이 계속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파워 팩터 PF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피상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의 비다. 피상 전력이 아까 뭐였죠? 피상 전력은 복소 전력의 크기였죠. 복소 전력의 크기 중에서 크기와 뭐의 비다? 평균 전력의 비율이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평균 전력은 VRMS와 IRMS의 크기 곱에다가 코사인 PB-PI고, 피상 전력은 복소 전력의 크기니까 이 중에서 크기만 해당하면 VRMS와 IRMS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들이 다 약분이 되면 결국 뭐가 남냐? 코사인 PB-PI라는 녀석이 남네. 우리가 여태까지 전력을 계산하면서 PB-PI라고 하는 녀석들을 계속 사용해 왔었는데, 이게 뭐냐? 바로 역률이라고 하는 파워 팩터. 그래서 역률은 사실은 역이라고 하면 힘이 돼요. 그렇죠? 파워의 비율이기 때문에 전력과 전력의 비입니다. 보면은 피상전력분의 평균 전력이니까 전력분의 전력이죠. 그래서 단위가 없습니다. 역률은 단위가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코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죠. 그래서 PF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저항의 경우에는 PB와 PI가 똑같았잖아. 즉 항상 뭐가 동일 위상이 전압과 전류 위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파워 팩터는 항상 1입니다. 저항의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인덕터와 커패시터는 전압과 전류 위상이 항상 90도씩 차이 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가 돼요. 그랬더니 얼마? 0입니다. 그래서 크기로만 치면은 최대 평균 전력을 가지는 것이 뭐냐? 저항이 되고, 인덕터와 커패시터는 실제로 평균 전력이 앞에서도 계산했지만 0W죠. 그래서 이게 최소 평균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개 전력들에 대한 정의들을 종합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